나는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레이싱 모터 스포츠나 이 트랙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래층에 다른 괴물이 있다고 했어. Let's go get it. 일단 저는 언제서부터 이 모터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자라오면서 차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관심사, 이제 차는 관심도 있고 튜닝도 좋아하고 특히나 미국에서 그렇지, 특히 미국에서 우리 자동차를 접하기가 좀 쉬우니까 우리는 다 고등학교 때 면허증을 타서 운전하기 시작하잖아. 형도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이제 돈 모아서 하나씩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튜닝하면서 뭐 소리도 내고 차도 낮추고 우리 다 그러고 어릴 적에 살았잖아. 그렇지. 그게 2013년이죠. 그러니까 약 한 8, 9년 정도 전에 그때부터는 이제 모터스포츠나 뭐 트랙을 좀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차를 좋아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튜닝하고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차를 좀 차답게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트랙이 뭐 있나 이제 운영을 하는 업체가 뭐 있나 이런 거를 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죠. 전화를 해서 가서 차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기도 맨 처음에 겼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점프해야지 계단계가 있는데 그 계단계를 다 착주해 한 사람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진출을 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레이스 클래스 뭐 86도 타봤고 M 클래스 그죠? 대회를 86이랑 이제 M 클래스를 대회를 그리고 다 1등을 했고 한 다음에 다음 계단계가 왜 이제는 이런 그 포뮬러식 자동차로 옮겼는지. 제가 이제 대회는 토요타 86 시리즈랑 BMW M 클래스를 나갔지만 행사 같은 데 가서라도 가든지 제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산차에 약간 성능적으로 뭐 최고봉이 뭐 페라리에서는 피스타도 있고 람보에서는 뭐 퍼포만테, GT3, GT2 RS 뭐 이런 차들이 다 각 브랜드마다 나온 차들인데 이제 그런 차들을 좀 시간을 두고 많이 타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양산차를 타보니까 일단 이게 모든 차들이 다 그래도 도로교통법에 안전장치도 있고 트랙에서만 타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에어컨도 있고 깜빡이도 있고 뭐 에어백도 있고 안전적인 요소들이 너무 있으니까 트랙 타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차도 무겁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된 게 아예 레이스 스펙으로 트랙에서만 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차를 탈 때 출력이랑 타이어 그립, 뭐 코너 스피드 이런 거를 집중해서 탔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요소 가장 중요한 에어로 다운포스를 차를 이제 공력으로 타는 그게 좀 요소가 추가가 돼서 좀 더 재밌고 기술적이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내 자신을 컨디셔닝을 하지 않으면은 타기가 좀 많이 힘든 그래서 이제 모터 스포츠. 그 전까지는 그냥 모터 레크리에이션. 지금은 모터 스포츠. 자, 일단 이 체력 관리도 있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모터 스포츠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오래됐긴 했지만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거기는 100여 년이 있는 역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모터 스포츠에 들은 지 한 뭐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요새 와서 진짜 한 15년 사이에 되게 확 상승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작했다면은 진짜로 계단계로 가야 되고 진짜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같이 자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기회가 좋아서 딱 끼워 맞춰서 잘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불구하고 그 전서부터 이번은 또 모터사이클도 많이 미국에 있을 때 트랙 입문은 사실은 모터사이클로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랙을 알고 자동차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계단계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 라디컬 아니면 이 포뮬러 요런 스타일 자동차로 진짜 레이스카를 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난 이거 시작하고 싶어. 난 진짜 나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지만 난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빵빵한데 나 페라리도 있고 나 운전 잘해요. 나 가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메인 경기장이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단 신청을 하시면은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안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서 라이센스 신청을 하시면은 실기, 필기
두 개를 보는데 안전에 대한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트랙을 주행을 뭐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시켜줘요. 그렇게 되면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 그게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요거 하나 물어보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자기 개인 자동차를 갖고 와야 됩니까? 그날은 개인 자동차를 갖고 가되 뭐 고성능이라든지 트랙에 적합한 차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체험이기 때문에. 아, 그 체험이면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그러면 근데 나는 경차인데, 아 근데 나는 SUV인데 이런 것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만 가면 돼요. 굴러만 가고 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은 이제 1년 자, 그거 취득을 하려면은 누구한테 전화 걸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경기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장은 인제 스피디움이고 전라남도 영암에 포뮬러가 열렸던 그 경기장은 그 영암 F1 경기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라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회원제라든지 임대, 행사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파블릭 데이가 가끔 열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 걸어서 전화해서 스케줄이 나와요. 다 언제 무슨 날 스포츠 주행이 있다. 그럼 그 전에 가서 라이센스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1년 동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온라인에 항상 떠요. 그러면 한 세션마다 한 세션이 20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세션마다 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고 뭐 대부분 한 3만에서 5만 원 사이인데 티켓을 한 장씩 사서 그 세션에 들어가서 본인 차로 체험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 그렇다면 그날 그 체험을 할 때 거기에 인스트럭터가 같이 붙어야 아니면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도 이제 인스트럭터지만 인스트럭터들이 이제 하는 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데 사고의 위험, 항상 그 트랙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났더라도 트랙은 누가 자잘못을 따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터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주행을 하면은 본인의 운전 실력도 늘고 안 좋은 습관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자동차라는 거는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큰 책임감한테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큰 쇳덩어리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일반 도로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랑 실기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하지만 한 다음에도 운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불구하고 이런 트랙도 사실은 여기는 더 위험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더 안전 보호가 돼 있는 곳이죠. 사실상. 하지만 빨리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인스트럭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수예요. 자, 그렇다면 난 또 여기 재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레이싱 스쿨을 갔어. 어느 정도 다 배웠어요. 뭐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이런 선수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거기서부터 레디컬 같은 거를 시작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아마 지금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이 차를 왜 타는지, 모터스포츠의 어떤 분야가 좋은지, 어떤 클래스가 내가 몸에 잘 맞는지가 조금 감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이나 이제 이쪽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좀 퓨어 스포츠예요. 음악으로 하면 클래식 같은 완전 이제 정통적인 부분이 있고, 뭐 드리프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클래스가 있으니까 좀 체험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왜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나는 무조건 다른 차랑 경쟁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레이스들이 있고요. 레디컬 같은 경우는 나는 차를 배우고 싶어, 차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 차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차를 왜 어떻게 세팅하면 이렇게 바뀌는지, 이런 게 너무 즐거우신 분들, 뭔가 본연적인 부분에 충실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선택하시게 되죠. 모터 클래스 오게 되면은 난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부품 같은 거를 장착도 해줘요? 네. 레이스카들을 준비를 해드리고 트랙 주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 및 주행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M2가 있어요. 근데 저 이런 거 투닝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이런 데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나는 참 솔직해서 좀 자랑스러운 게 항상 옛날에 보면은 솔직해서 유로피안 장치들은 많고 일본 잡지들이나 일본은 너무나도 옛날부터 많은데 그게 좀 부러웠어. 홍콩이랑 일본 너무 부러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계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게 나는 자랑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PPL은 절대 아니고 난 쪽쪽 빠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여기서 조금 배워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난 지금 너무나도 궁금한 게 아래층에 다른 괴물이 있다고 했어. 머신. Let's go get it. 자! 여기는 모터 클래스의 맨케이브입니다.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뭔지, 무슨 장소인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차량을 셋업도 하는 워크숍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레이싱 트랙 갔었을 때 용인에서 이 레디컬 맛은 좀 봤죠. 그리고 레디컬은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스킵하고 내가 듣기로는 레디컬보다 한 계단 더 위로 간 괴물을 하나 구입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저 센 놈을 이번에 갖고 왔어요. 어떤 놈입니까? 센 놈. Look this! 얘는
이제 1970년도부터 F1에 참가한 회사입니다. 이태리의 울프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차는 650마력 그리고 무게는 650에서 700kg 정도 되는데 경차의 한 절반 조금 더 무거운 무게에 65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뮬러 2에 가까운 성능을 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자체는 지금 이건 이제 찐들만 궁금하겠죠. 무슨 엔진인지. 호는 퍼포먼스의 5.2L V8 그래서 기본 출력은 원래 550마력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태리 울프사에서 다시 튜닝을 해서 650마력 그리고 9000rpm까지 쓰는 매우 고성능 레이싱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그냥 펌프캣 써야 아니면 레이싱 퓨얼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고급유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 이 자동차와 저 자동차 퍼포먼스 운전을 해봤을 때 차이점이 얼만큼 나는지. 저 라디컬도 내가 알기로는 되게 대단한 차인데 얘는 자, 원래 내가 작년에 한 해 탔던 차는 750kg의 무게와 한 4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차인데 이 차는 아까 김지효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한참 더 위고 그만큼 더 다운포스를 내는 차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한 10분을 운전을 못할 것 같은 그 체력적으로 정도? 네, 10분 타기가 힘들 것 같은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그 뭐 놀이기구나 롤러코스터 탔을 때 막 이 G-force 막 힘들잖아요. 재밌는 거 거기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지만 끝난 다음엔 지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운포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 횡지가 더 커지는데 그 횡지가 최대 한 3G 정도 내 몸무게의 3배 정도를 G-force를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88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배 하면은 거의 한 270kg 정도로 나를 누르고 있는 그거를 그 고속 코너마다 버텨내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살짝 힘들지. 그만큼 이 자동차들은 그냥 양산 자동차하고 다른 자동차고 예를 들어서 나 어느 정도 운전하는데 집에서 나 페라리 488 있는데 나 할 수 있을까? 못가. 이거는 488을 2대 있어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도 이건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출력이 센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여기 지금 엔지니어 여기 본 중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좀 고수예요? 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터클래스의 워크숍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팀으로 움직일 때 치프 메케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동차들 사실은 되게 비싼 고가품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동차들을 한 번 트랙에서 운전하고 오면은 얼만큼 뭐 무슨 리세팅이나 튜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 차는 고무 재질이나 변형이 되는 그런 샤시를 사용하지 않고 카본 바디에 카본 샤시에 필로우볼 마운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을 한다고 해도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나 뭐 세팅이 변경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주행을 한 이후에 드라이버의 코멘트에 맞춰서 드라이버가 어느 코너나 어떤 코스에서 힘들었다 그럼 그 코너에 맞춰서 세팅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타이어 같은 거는 보면 다 레이싱 슬랙이잖아요. 이런 거는 얼만큼 주행을 한 다음에 또 바꿔야 돼요? 드라이버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새 타이어를 선호하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두 세션에 한 번쯤은 새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권영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얘기해. 짠돌이니까 한 이틀 산다고. 괜찮아? 네,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마다 다릅니다. 근데 레디컬 타이어 같은 경우는 10세션 이상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2, 3일 이상 풀 레이스 타임으로 타도 버틸 수 있는 타이어고 울프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 풀 어택으로 타도 충분한 타이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야. 보통 자동차들은 한 5만 킬로, 3만 킬로 타도 바꾸는데 그 바꿀 때마다도 한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타이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레디컬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원 정도. 네 짝에. 네네네. 그리고 울프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230만 원 정도. 230이야? 네. 제가 주행을 아직 안 해봐서 230을 주고는 주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진짜 카본 파이버야 모든 게 다. 네, 이 자동차 컨스트럭션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 자체는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카본 프레임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 자체도 이제 카본, 샤시도 카본. 포뮬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의 타이어만 감싼 형태입니다. 그럼 이 자동차 지금 드라이 웨이트 무게가 얼만큼 돼요? 연료도 다 뺀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는 620에서 600. 진짜 가볍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카본 하면 뭐 이제 뭐 보기도 좋고 가볍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카본이 사실 되게 강하잖아. 이리 와서 형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진짜 바위돌 치는 느낌처럼. 야. 이런 데는 진짜 돌덩어리야, 형.
팀장님,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이 자동차에는 지금 부품들은 하나하나씩이 다 지금 실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에서 지금 모든 게 다 통일성 있게 에어다이내믹스, 여기서 다운포스, 여기서 다운포스 또 밀어내면서도 또 다운포스, 그리고 또 바람을 가이드해서 쿨링까지 해주는 이런 것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자동차에서는 지금? 이 차에서 중요한 거는 차량 이 전체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걸 저한테 제가 꼽으라면 이제 헤일로 굉장히 무겁지만 드라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차가 전복되거나 다른 차량이 와서 부딪히거나 올라타거나 이랬을 때 드라이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카본 프레임 자체도 크래시 패드도 드라이버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드라이버는 다시 주행을 하는데 아무런 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싼 자동차들은 강하고 단단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자동차가 사고를 나게 되면 파손되면은 자동차가 출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안전하게 프레임과 같이 안 다치게끔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근데 뭐 다 완료된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무광택이고 왜 이래요? 왜 이 카본 파이버리 지금 부시시하고 반짝거리지 않죠? 이제 드라이 카본이라 그래서 웻 카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 성형이나 가마라고 해서 엄청 고온 고압에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최대한 이 파츠를 가볍고 강하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 보여졌을 때 이쁘게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맞아요.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카본 파이버리나 뭐 이런 거 옛날에 보면 테니스 라켓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카본 파이버는 사실은 헝겊이나 마찬가지예요. 헝겊이에요. 요거를 이제 라미네이트 해갖고 이렇게 딱딱하게 강하게 만드는 건데, 이쁘게 되려면 여기 또 클리어 코트 같은 거 락커 같은 거 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무게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게랑 화재. 무게랑 화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거는 그냥 빠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딱 요 자태로 요 내추럴하게 하는 거. 야, 이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일 교환 같은 건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예요? 6시간마다 6시간마다 한 번씩. 그 오일 체인지, 오일 교환할 때는 가격이 뭐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 서비스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비용적인 부분만 따로 청구되는데 한번 교환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생각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네. 오일 교환은 그렇게 큰 비용의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네. 근데 저렴한 거예요. 맞아요. 맥라렌, 포르쉐, 페라리, 맞아. 그 차들로 6시간을 레이스 타임으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미 1시간이면 타이어는 아웃이 됐을 거고, 맞아. 2시간이면 엔진이 죽을 거고, 3시간이면 미션이 죽을 겁니다. 맞아. 그때는 그 차들이 수억 원의 비용, 웨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 차는 6시간 동안 풀 레이스 타임을 그 차들보다 더 빠른 주행을 하면서 30만 원이면 끝이 나. 맞아요.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거. 스포츠를 목적으로 타기에는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램보르기니나 페라리 이런 거 오일 교환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 딜러 가서 하게 되면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쉽게 깨지는데, 이거는 레이싱. 진짜 오늘 진짜로 신기한 거 많이 진짜 배우고 갑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자, 여기 지금 이건 또 뭐예요?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차이긴 한데 엔진이 좀 다르고, 얘는 650마력 차고 이 차는 4기통 터보 400마력, 대신 공차 중량이 이 차보다 한 120kg 이상 더 가벼운 차죠.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차예요. 그러면 마력수가 낮다 쳐도 이건 되게 날렵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우와! 이거 티코인데, 티코? 수즈키 아울토야. 야, 이거 진짜 가볍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진짜 이거 제로백이 얼마큼돼요? 이거 몇 마력이에요? 그게 다 it's all relevant. 이 마력수가 저 자동차보다 마력수가 200마력 낮지만 몸무게 자체도 뭐 200kg가 낮기 때문에 거의 뭐 똑같은 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코너 스피드가 저속이나 뭐 이런 데서 얘보다는 훨씬 빠르지. Of course. 야, 짱이다. Carterman time. Get it, yo, let's go get it, Carterman. 오늘 우리가 이제 이틀 걸쳐서 이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봤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모터스포츠 양산 자동차가 아닌 진짜로 레이스카 위주로 오늘 좀 배워봤는데,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모터스포츠 역사가 다른 나라는 뭐 100몇십 년 되고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영해요. 하지만 이런 팀들이 있기에
우리도 이제 조금 발전돼서 앞으로 더 큰 뭐 우리나라에서 F1도 할 수 있고 이럴 정도로 더 커졌으면 좋겠고 좋은 거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모터스포츠대에서 뭐 우리 동생들과 함께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가끔씩 여러분들은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할 테니까 follow, like, subscribe, and Cartoon Man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3, 1, 2, 3, bam! Woo! 진짜로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니셜도 똑같습니다. 둘 다 JP, June Park and Jin. Let's go.